여러분은 지금 기억의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하루를 시작하게 했던 익숙한 길, 학교 가는 길로 걸어가 봅니다. 교복을 단정히 입고 손엔 가방 대신 도시락 보자기를 들고 신발끈을 묶으며 골목을 나서던 그 아침. 종소리에 뛰어가고 짝꿍과 속닥이던 이야기, 그리고 선생님 눈치를 보며 넘겼던 쪽지들. 그 모든 순간이 담긴 공간이 바로 학교였습니다. 지금은 교실의 풍경도, 가방의 모양도, 교복의 색깔도 모두 달라졌지만 학교 가는 길이라는 풍경만큼은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그 시간의 복도를 다시 걸어봅니다. 가방 속 연필과 분홍 지우개, 도시락 밥풀과 알루미늄 수저 소리까지, 교복과 가방 속에 담긴 기억의 학교, 지금 다시 문을 엽니다. 일부 교복의 탄생과 변화. 교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학창시절의 표식이자 성장의 기록이었고 시대의 공기마저 머금은 상징이었습니다. 1960년대 검정색 교복과 단정한 머리띠는 질서와 단합을 상징했지만 동시에 자유를 억눌렀던 시절의 잔상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모두 똑같은 단추, 똑같은 흰 셔츠, 똑같은 책가방을 메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 무채색 속에서도 아이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어 했죠. 교복 자락을 살짝 줄이고 단추를 바꾸고 양말 길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저마다 작은 반항을 시도했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교복 자유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일시적으로 사복 등교가 허용되기도 했지만 다시 단정함과 규율의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교복은 부활했습니다. 그 시절 운동장 조회 시간에 수백 명의 학생이 교복을 입고 줄지어 선 모습은 지금도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각이 잡힌 재킷, 무릎까지 내려오던 주름치마, 땀에 절은 교복 안에 흰 러닝셔츠까지, 모두가 공유한 교복은 그 자체로 공동체였고 사춘기의 감정을 눌러담은 외투였습니다. 지금 낡은 졸업사진 속에서 그 교복은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바랜 색감 속에서도 교복은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말없이 이야기해줍니다. 2부 책가방과 보자기 도시락. 학교 가는 길 가장 중요한 짐은 책가방이 아니라 도시락이었습니다. 나무나 인조가죽으로 된 사각형 책가방 안에는 국어책과 산수책, 그리고 조심스럽게 쌓아넣은 양은 도시락이 들어있었습니다. 도시락 위에 얹힌 수저와 수저집, 그리고 보자기로 정성스럽게 감싸 매듭을 만든 그 모습은 엄마의 손길이기도 했죠. 가방은 때로 무겁고 어깨끈은 허술해서 자주 끊어졌지만 아이들은 그 안에 꿈과 두려움, 기대를 함께 담아 메고 다녔습니다. 교실에 도착하면 친구들끼리 도시락을 책상 맨 윗칸에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점심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면 슬쩍 뚜껑을 열어 들여다보는 친구도 있었고 반찬이 새어 나오지 않게 휴지를 겹겹이 댄 아이도 있었죠. 점심이 되면 교실 뒤편 난로 위에는 양은 도시락들이 층층이 쌓였고 한참 뒤 뚜껑을 열면 밥은 눌어붙고 계란 프라이는 노릇노릇하게 익어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데우는 동안 피어오르던 밥풀 냄새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 깊은 곳에 남아있습니다. 때로 반찬을 바꾸어 먹기도 하고 김치를 나누기도 하던 그 시절, 도시락 속에는 집안 사정이, 부모의 사랑이, 그리고 친구와의 우정이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책가방 속의 작은 철제 도시락 하나가 하루를 견디는 힘이었습니다. 3부 등굣길의 풍경. 하루 중 가장 활기찬 시간, 등굣길은 아이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골목 끝에서 "야 카치가" 하는 외침이 들리면 이웃집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길가의 연탄가게 앞을 지나 김이 피어오르는 만두집 옆을 지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누가 더 일찍 일어났는지, 숙제는 했는지, 오늘 반찬은 뭔지 이야기하며 걷는 시간은 길어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도시락 보자기, 어깨엔 무거운 책가방, 그리고 가슴에는 새로운 하루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바람 부는 날이면 가방끈을 꼭 치고 비오는 날엔 우비에 우산을 쓰고 옷이 젖은 채 학교를 향해 달렸죠. 걸음은 빨라도 마음은 느긋했고 길가의 핀 꽃이나 담장 너머 강아지에게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교문이 보일 즈음엔 발걸음이 자연스레 느려지고 선더부 언니의 눈치를 보며 교복 매무새를 다시 꽂히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지각종이 울려 친구 손을 잡고 뛰었고 또 어느 날은 일부러 일찍 가서 교문 앞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길 위엔 먼지 냄새도 꽃내음도 추억도 다 있었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지나온 길이지만 매번 다르게 느껴졌던 등굣길. 그 길은 단지 학교에 도착하는 경로가 아니라 우리 어린 시절을 데려다주는 추억의 시작점이었습니다. 4부 교실 안의 풍경. 교실은 단순히 공부만 하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엔 하루하루가 있었고 아이들만의 세상이 있었습니다. 조회가 시작되면 반장이 단상 앞에 서서 국민교육헌장을 낭독하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아이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또박또박 따라 읽었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스며들고 교실 구석 라디오는 작게 들려오며 하루를 시작하는 합주처럼 느껴졌습니다. 칠판엔 하얀 분필로 가득 찬 글씨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이 적혀 있었고 선생님의 발소리에 학생들은 반사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받아쓰기 시험날이면 손에 땀이 차고 틀린 글자를 볼 때마다 속상해했지만 잘했다고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공책 한 권은 며칠이고 들여다보곤 했죠. 중간 쉬는 시간이 오면 교실은 전쟁터처럼 바뀌었습니다. 교실 뒤편에서는 고무줄 놀이가 펼쳐지고 앞자리에서는 딱지치기나 수수께끼 놀이가 이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친구 몰래 쪽지를 돌리며 웃음이 터졌고 또 어떤 날은 혼나고 책상에 엎드려 있는 아이를 슬쩍 보며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교실이라는 공간은 조용한 학습의 장소이면서도 아이들끼리 관계를 배우고 세상을 배워가던 작은 우주였습니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처음 사랑을 알았고 또 누군가는 그곳에서 어른처럼 울 줄 알게 되었죠. 책상 하나, 칠판 하나에도 수많은 감정이 쌓여있던 기억 속 교실. 우리는 그 속에서 조금씩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브 운동장과 종소리. 운동장은 하루 중 가장 자유롭고 생기 넘치던 공간이었습니다. 아침 체조 방송에 맞춰 팔을 벌리고 허리를 숙이며 체조를 하던 그 시간 모두가 아직 졸린 얼굴로 서 있었지만 어느새 몸은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철봉 옆에서 팔을 돌리고 흙바닥에 선을 그으며 고무줄을 넘고 줄넘기와 공놀이가 어우러진 그 풍경은 어느 계절에나 어울렸습니다. 체육 시간이 되면 흰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나가 두 줄로 정렬. 일하는 선생님의 외침에 맞춰 줄을 섰고 공 하나로도 반 전체가 함께 뛰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운동의 날이면 가족들이 교문 앞까지 찾아와 응원을 했고 아침부터 깃발이 펄럭이고 트럼펫 소리가 울리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마지막을 알리던 종소리. 칠판 옆 시계가 4시를 가리키면 어느새 학생들의 몸은 의자에서 반쯤 일어나 있고 땡하고 울리는 종소리에 우르르 운동장을 가로질러 나갔습니다. 발밑에 쌓인 먼지, 앞서 달리는 친구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날 배운 내용을 조잘대며 집으로 향하던 뒷모습까지. 운동장은 아이들이 자라고 관계가 쌓이고 이야기들이 축적되는 살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콘크리트로 덮인 운동장이 많지만 마음속 운동장은 여전히 흙냄새가 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육부 방과 후의 시간들. 수업이 끝난 뒤 학교는 낮과는 또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종이 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문 밖으로 빠져나가면 교실엔 노을빛이 스며들며 조용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남은 아이들은 의자를 올리고 빗자루를 들었고 오늘은 내가 걸레질할게 라는 말이 들려오면 작은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청소당번은 교실 한켠 먼지 낀 구석까지 정성스레 쓸고 닦았고 화장실 순번을 맡은 아이는 두루마리 휴지를 들고 용감하게 출입문을 열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면 바깥에서 놀던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선생님 책상에는 오늘 쓴 출석부가 뒤집혀 놓여 있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남은 친구들끼리 교실에서 고무줄 놀이를 이어가거나 창틀에 앉아 하늘을 보며 느긋한 시간을 보내던 그 순간은 참으로 평화로웠습니다. 교문을 나선 뒤에는 동네 골목까지가 또 다른 놀이터였죠. 딱지, 구슬치기, 고무줄, 자전거, 방과 후는 마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해질녘까지 놀다 보면 엄마의 밥 먹어 소리에 아쉬운 작별을 했고 다음날 입을 교복과 도시락을 준비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방과 후는 단순히 수업이 끝난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진짜 자신이 되는 시간, 진짜 우정이 자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실부 졸업사진 속 교복과 친구들. 졸업사진을 찍는 날 우리는 이상하게 일찍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더 단정히 교복을 입고 머리카락도 정리하며 서로의 옷매무새를 손질해주던 아침. 운동장 한쪽에 사진사가 삼각대를 세우고 담임 선생님은 이름을 호명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키 순서대로 앉거나 서며 포즈를 취하던 그 순간 누군가는 너무 진지했고 누군가는 웃음을 참지 못해 사진 속에서 눈이 반쯤 감겨있기도 했습니다. 사진 속에선 늘 양옆 친구와 어깨를 맞대고 있었고 손을 잡은 채 찍은 사진은 훗날 보물처럼 남았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그 순간이 우리 학창시절의 마지막 기록이 될 줄은. 교복은 아직 새 것 같았지만 마음은 왠지 어른이 된 것 같은 날. 촬영이 끝난 후 다 같이 떡볶이를 먹으러 가며 이제 진짜 끝인가 보다라는 말을 처음 꺼냈던 기억. 졸업앨범을 받아들고 친구들과 얼굴이 이상하다고 웃던 그날 우리는 마지막 교복의 추억을 앨범 속에 남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책장 속에 꽂힌 그 졸업사진을 꺼내보면 웃고 있는 그 시절의 내가 낯설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여전히 연락하지만 그 사진 속 우리는 모두 지금보다 조금 더 순수하고 솔직하고 찬란했습니다. 교복은 벗었지만 그 안의 기억은 언제까지나 우리 안에 남아있습니다. 8부 엔딩 그 시절의 길 위에서 이제는 학생이 아닌 어른이 된 우리는 그 시절의 교복과 가방을 더는 매지 않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선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오래된 국민학교였던 초등학교 앞. 누렇게 바랜 담벼락과 교문은 변했지만 그 자리에 선 순간 머릿속에는 분홍색 지우개 냄새와 나무 책상에 새겼던 낙서가 떠오릅니다. 시간이 흘러 모두 달라졌지만 도시락을 싸던 아침의 부엌, 종소리에 뛰어나가던 복도, 손잡고 웃던 운동장의 장면은 낡은 흑백 사진처럼 선명합니다. 어른이 되어 일상에 치이고 현실에 부딪혀도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시절의 소리와 냄새, 감정이 조용히 머무르고 있습니다. 바쁘게 사는 하루 중 문득 누군가의 뒷모습에서 교복 입던 친구가 떠오르고 아이의 가방을 챙기며 과거의 내 모습과 겹쳐지기도 하죠. 교복과 가방은 단지 학창시절의 물건이 아니라 그 시절 우리를 만든 껍질이자 기억의 궤적입니다. 기억의 라디오는 오늘도 그 길을 함께 걷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 모두의 과거와 다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절의 아침 햇살처럼 따뜻하게 또박또박 걸어오던 등굣길처럼 정겹게 우리는 기억의 라디오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기억의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